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요 뉴스를 스케치해드리는 HTC 뉴스케치의 타프로입니다. 7월 25일 금요일, 오늘도 거품없이 신속하게 오늘의 미국 뉴스를 스케치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 예산 50억 달러를 조건부로 해제했지만 좌파 검열 논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하버드는 트럼프 행정부의 자금 동결에 맞서며 학문의 자유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앱스타인 관련 자료 공개 압박이 커지고 있고 트럼프는 맥스웰 사면설과의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을 위해 한국 정부 대표단은 미국에 잔류하며 고위급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에 여전히 열려 있으며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LVMH는 실적 부진 속에 마크 제이콥스 브랜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고 원달러 환율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감세로 혜택을 보는 억만장자들조차 불공정하다며 트럼프 세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립공원 내 불편한 역사 관련 자료를 제거하려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름철 폭염과 우울증이 뇌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냉방과 자연 활동이 중요하다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오늘도 뉴스캐치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공립학교 예산을 둘러싼 혼란이 일단락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 달 가까이 동결했던 50억 달러 이상의 연방 교육기금이 전격 해제됐는데요. 수많은 교육부가 예산 부족으로 비상에 몰렸던 가운데 이번 결정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유미정 리포터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미정 기자, 이번 예산 동결은 처음부터 논란이 많았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월 30일 연방교육부를 통해 총 70억 달러 규모의 교육 예산 중 약 50억 달러를 갑작스레 동결했습니다. 이 돈은 통상적으로 매년 7월 1일 각 주에 전달돼 영어 학습, 교사 훈련, 방과 후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공립교육 지원에 사용되는 예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통령의 우선 정책에 부합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급을 보류한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오랫동안 묶여 있으면 당연히 각 지역 교육부에서는 큰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었겠네요?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600명 이상의 교육감들이 설문조사에 응했는데 그중 75%는 해당 예산이 복구되지 않으면 학업 서비스가 중단된다고 응답했습니다. 절반 이상은 교사와 직원 해고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고요. 특히 이민자 자녀나 영어 학습자,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위기였습니다. 결국 법적 다툼까지 번졌다고 들었는데요. 네, 지난주 워싱턴 DC를 포함한 24개 주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회가 이미 승인한 예산을 행정부가 임의로 막는 것은 헌법과 연방법 위반이라는 주장입니다. 교육청 관계자들도 의회 사무실을 직접 찾아다니며 지원을 호소했고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가 압박에 나서면서 결국 예산 해제가 이루어진 겁니다. 하지만 이게 단순한 해제가 아니라 일종의 조건부 해제라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행정부는 예산을 해제하면서도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두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행정명령이나 정부 방침을 위반해선 안 된다는 조건인데요. 백악관은 이전 일부 교육부에서 이 예산이 불법 체류 청소년 장학금, LGBTQ+ 교육 등에 사용됐는지 조사했다며 그런 성향의 집행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산 자체보다 사용처에 대한 이념적 검열이 더 핵심이 된 셈이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 좌파적 가치나 정책들을 배제하는 데 집중해왔고 이번 교육 예산 건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한 익명의 행정부 관계자는 극좌적 의제에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했다고 말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나요? 한 교육감은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수영 수업을 없애야 할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아이오와의 마셜타운처럼 이민자 밀집 지역의 경우 영어 교육이 가장 시급한데 그 예산이 끊기면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교육 현장에선 안도하면서도 정치 논리로 예산이 흔들렸다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조치가 향후 공교육 방향이나 트럼프 정부의 교육 정책 흐름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트럼프 행정부가 교육 정책에서도 이념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점. 둘째, 향후 비슷한 방식으로 연방 예산이 정책 검열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겁니다. 단순한 예산 집행이 아니라 행정 권력이 교육 현장을 직접적으로 흔든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 예산 동결 해제는 많은 학교에 숨통을 틔워줬지만 동시에 정치가 교육을 얼마나 쉽게 뒤흔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지속적인 감시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HTC 뉴스캐치 유미정이었습니다. 정치와 교육이 충돌하면서 아이들의 학습권이 위협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예산 동결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도 시급해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를 겨냥해 20억 달러 이상의 연구자금 동결과 외국인 유학생 입학 제한을 시도하면서 하버드가 정부를 상대로 정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새 총장 앨런 가버는 정치적 압박 속에서도 헌법적 권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고립된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콜롬비아대는 정부와의 협상 끝에 2억 달러를 지불하고 연방 지원을 복구받기로 합의했죠. 가버 총장은 유대교 신앙을 기반으로 신중한 리더십을 펼치며 하버드의 자율성과 장기적 미래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졸업식에서는 거센 반대 속에서도 긴 기립박수를 받으며 학문의 자유를 지키는 상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프리 앱스타인 사건과 관련한 각종 의혹 속에 강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공화당 주도의 하원은 법무부에 앱스타인 범죄 기록과 관련 인물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할 예정이며 트럼프 지지층은 고객 리스트 공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앱스타인의 자살을 재확인하며 리스트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앱스타인의 공범 맥스웰에 대한 사면 여부를 묻는 질문에 트럼프는 고려한 적 없다며 거리를 뒀고 자신이 그와 관련했다는 주장에도 이름만 도용당했을 뿐이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논란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산교섭본부장이 워싱턴과 뉴욕에서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과 잇따라 고위급 협상을 진행하며 대미 관세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백악관 국가에너지위원장과 만나 액화 천연가스, LNG, 희귀광물, 발전 설비 등 에너지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여 본부장은 USTR 대표와의 면담에서 한국 기업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비관세 장벽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두고 있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연계된 규제 완화에 대해 한미 간 협력 여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당초 귀국 예정이던 대표단은 뉴욕에서 미국 상무장관과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으며 양국이 설정한 8월 1일 관세 조치 시한 전 타결을 목표로 막판 조율에 나서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창구를 여전히 열어두고 있으며 목표는 변함없이 완전한 비핵화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 IT 노동자 파견과 불법 자금 조달 관련자들에 대한 신규 제재가 발표된 직후 나온 입장으로 외교적 문을 닫은 것이 아님을 강조한 셈입니다. 백악관은 트럼프의 첫 임기 중 김정은과 세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안정과 비핵화 합의를 이끌어낸 점을 언급하며 향후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궁극적 목표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 시사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북한인 3명을 제재하고 WMD 자금 조달 연루자 7명에게 최대 1,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프랑스 명품 그룹 LVMH가 자회사인 마크 제이콥스 브랜드 매각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매각가는 약 10억 달러로 추산되며 스포츠 브랜드 리복을 보유한 어센틱 브랜드 그룹 등이 인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마크 제이콥스는 1984년 미국 디자이너가 설립한 브랜드로 그는 과거 루비통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도 활동하며 큰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이번 매각 논의는 LVMH가 최근 2분기 매출 4% 감소를 기록하고 핵심 사업인 패션 가죽 부문도 9% 하락하는 등 실적 부진 속에 위기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한때 프랑스 시총 1위였던 LVMH는 올해 초 에르메스의 자리를 내주며 체질 개선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주요 주가 지수들이 일제히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4% 상승한 6,388.64포인트로 마감하며 이번 주에만 5번째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0.5% 오른 44,901.92포인트로 마감했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0.2% 상승한 21,108.32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러한 상승세는 기업들의 실적 호조와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미국과 일본, 필리핀 간의 무역 협상 진전에 대한 낙관론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한편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7% 상승한 1382.5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는 최근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과 무역 협상 진전에 따른 달러 강세가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고소득층에게 막대한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혜택을 받는 억만장자들 중 상당수가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윤범 기자,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2차 감세법안은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 특히 억만장자들에게 세금 수백만 달러를 절감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혜택을 받게 될 부유층 중 상당수는 오히려 이건 잘못된 정책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억만장자들의 사례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킴벌리 후보입니다. 미국 동서부의 미쉐린 레스토랑을 섭렵하고 부동산 사업으로 수백억 자산을 보유한 그녀는 세금을 줄여줘도 기분이 불편하다고 밝혔습니다. 너무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이 오히려 부끄럽고 불균형하다는 겁니다. 그녀는 직접 의회에 찾아가 이 감세안을 막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부자들조차 불편한 혜택이라는 거군요. 그 배경에는 어떤 정치적 변화가 있습니까? 이제 고소득층 다수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쪽으로 바뀐 것도 중요한 배경입니다. 2024년 퓨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연소득 21만 달러 이상인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중산층 이하의 지지를 받아왔는데 이번엔 오히려 부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세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핵심은 상속세 감면,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하, 그리고 패스스루 기업에 대한 대규모 공제 확대입니다. 또 기업 법인세도 35%에서 21%로 영구 인하됐고 기회구역이라 불리는 투자 프로그램을 통해 자본이득세까지 미뤄지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구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조치가 부유층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입니다. 그런데도 왜 일부 부유층은 여기에 반발하고 있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도덕적 불균형 때문입니다. 억만장자 투자자 모리스 펄은 지금은 돈을 버는 구조지만 이런 사회는 오래 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의료보험 예산은 줄고 메디케이드를 포함한 공공복지는 축소되는 반면 상위 1%에게 더 많은 돈이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일부는 내 돈이 늘어난다고 해도 그 대가가 사회적 희생이라면 방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 감세법이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번 감세로 인해 향후 1,300만 명 이상이 건강보험을 잃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메디케이드 삭감 규모만도 약 1조 달러에 이릅니다. 감세는 곧 복지 축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회 전반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럼 이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윤리적 이유에서만 그런 건가요? 그보다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경제학자 콘스탄스 헌터는 단기 감세는 좋지만 결국 재정 적자가 늘어나면 그 부담은 결국 돌아온다고 지적합니다. 지금은 돈을 아끼는 것 같지만 이자율 상승과 미래 세금 인상 가능성 때문에 부자들조차 장기적으로 손해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상당히 복잡한 셈법이네요. 그런데 부자들이 감세 혜택을 받으면서도 민주당의 기부를 계속하는 이유는 뭔가요? 대표적인 사례가 모리스 펄입니다. 그는 블랙록의 전직 임원이자 애국적 백만장자들 Patriotic Millionaires의 일원인데요. 매년 민주당 정치인에게 수십만 달러를 기부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돈이 줄더라도 불평등이 완화되고 모두가 잘 사는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이번 감세법은 단순한 세금 정책을 넘어 미국 사회의 계층 구조와 정치 지형을 뒤흔드는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돈을 번 사람들조차 이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이 아이러니한 현실 속에서 감세의 방향성과 그 타당성에 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HTC 뉴스캐치 김윤범이었습니다. 감세가 모두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그 혜택이 누구에게 가고 그 비용은 누가 치르는지 생각해 볼 시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립공원 내 기념품 가게에서 노예제, 원주민 역사, 워싱턴 대통령의 노예 소유 등을 다룬 도서들을 제거하려 했다는 내부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을 폄하하는 부식성 이데올로기를 제거하라는 지침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직원들은 교육 패널, 안내문, 영상, 웹사이트, 기념품까지 검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예로는 1619 프로젝트, 원주민 장관, 데브 할런드 관련 그림책 등이 있으며 일부는 노예제와 여성 도망 노예에 관한 역사책도 포함됐습니다. 공원 직원들은 검열 압박으로 사기가 저하되고 있으며 역사단체들은 위대한 나라는 역사를 숨기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미네소타 대학 등은 역사 삭제에 맞서 Save Our Signs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여름은 햇볕과 자연 속 여유로 뇌 건강에 긍정적일 수 있지만 동시에 극심한 폭염과 계절성 우울증, 수면장애 등으로 정신 건강에 위협이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현재 미국 내 약 1억 명이 폭염 경보하에 있으며 지속적인 고온 노출은 심장, 신장 기능 저하, 수면장애,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위에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갖고 수분을 자주 섭취해야 하며 열사병 증상이 의심되면 즉각 냉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여름철 우울증은 예상보다 흔하며 냉방된 공간에서 머물기, 찬물 샤워, 약물 치료, 인지 치료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새소리를 듣거나 자연 속을 걷는 활동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며 정원 가꾸기 역시 자연과 타인과의 연결을 통해 정신 건강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려면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온도 조절도 꼭 필요합니다. 현명한 자라면 찾아낸 기회보다 더 많은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또 하나의 기회를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뉴스캐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타프로였습니다.